보도 셰퍼는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에서 사람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좋아하지도 않는 일을 하게 되고 그런 일을 계속하는 한 돈도 벌 수 없다고 말하면서 몰두하고 있는 취미를 바탕으로 경력을 쌓으라고 추천한다.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한다면 일요화가로서 경력을 쌓아가다가 나중에 전업하라는 의미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몰두하고 있는 취미를 취미 이상의 단계로는 끌어올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이고 심지어 특별하게 좋아하는 취미조차 없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지 않은가? 당신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 영화를 좋아하는가? 여행을 좋아하는가? 골프를 좋아하는가? 만화를 좋아하는가? 춤을 좋아하는가? 게임을 좋아하는가? 채팅을 좋아하는가? 스포츠 경기 관람을 좋아하는가? 그 좋아하는 일의 경제적 가치를 생각하고 그 자신이 그 일을 남들보다 얼마나 더 잘할 수 있는가를 반드시 생각하라. 물론 경제적 대가를 전혀 기대하지 않은 채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미친 듯 몰두하는 사람들도 있다. 오타쿠가 그들이다. 오타쿠는 원래 일본어에서 당신, 댁을 뜻하는 2인칭 대명사다. 그러나 현대적 의미는 이상한 것을 연구하는 사람, 별것도 아닌 일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사람이다. 어떤 것을 광적으로 즐기는 마니아 수준을 훨씬 뛰어넘으며 특정 분야에서 고도의 지식을 지니고 있다. 당신이 오타쿠이건 마니아이건 취미 애호가이건 간에 경제적 가치가 별로 없는 것을 좋아하지만 그것에 행복이 있다고 믿는다면 다음 세 가지 길 중 하나를 택하여야 한다. 첫째, 그 분야에서 정말 최고 1인자가 되는 길이다. 예를 들어 게임을 최고로 잘하면 쌈장 같은 게이머나 게임 평론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스포츠 경기 관람을 좋아한다면 방송국의 유명 해설자가 될 수도 있다. 술을 좋아한다면 술을 마신 뒤 끝을 평가하여 주는 전문가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채팅을 좋아한다면 외로운 밤 채팅에서 헌팅하는 법이라는 책을 쓰는 경지에 이를 수도 있을 것이다. 어느 분야에서든지 일단 1인자가 되기만 하면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도 이런저런 방법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말이다. 오타쿠는 어떨까? 애니메이션, 게임, 영화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직업적 전문가의 길을 가려면 다음 세 가지 눈을 갖추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작품 안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작가의 의도를 포착하는 세련된 시각, 작품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구조를 파악하는 과학자의 시각인 장인의 시각, 작가의 눈과 작품의 디테일을 간파하고 스태프들의 정열과 갈등의 드라마를 보는 통달의 시각. 하지만 말이 쉽지 그 정도의 경지에 도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게다가 언제나 1등은 한 명뿐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마라. 둘째, 최고가 되지는 못하지만 대부분의 오타쿠처럼 자기 만족을 위하여 빠져 사는 길이다. 그러나 명심이라. 그저 여행이 좋아서 일을 저질렀던 한비아의 말을 빌면 이렇게 살고자 한다면 우선 삶의 설계 기준을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에 철저히 맞춰놓고 살아야 한다. 또 이 일을 하면 내가 얼마나 행복할까를 생각하여야 하고 언제나 자신감 있는 당당한 삶의 태도도 있어야 하며 무소유를 즐길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즉, 대다수는 가난한 예술가들처럼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에 만족하며 사는 것으로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 특히 경제적 가치가 약한 분야에서는 1등이 아닌 2등이나 3등은 대부분 형편없는 대우를 받는다. 한비아가 말하듯이 잘 살지 못해도 좋다는 뚜렷한 가치관이 있어야 하는데 이 길을 처음부터 끝까지 고수하려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셋째, 다른 길의 일을 통해 경제적 여유를 마련한 뒤 그 돈으로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택하는 길은 바로 이 길이다. 여행을 좋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업에서 여행비를 마련하여 여행을 즐기는 것처럼 말이다. 김동주 치과의원 원장 김동주 역시 그러한 경우에 해당된다. 그 역시 오지 여행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 지난 10몇 년간 1년에 한 달은 여행을 하였다. 그의 홈페이지에
실린 60여 개국의 수천 장의 사진 자료들과 텍스트 자료들은 방대하며 동영상 서비스까지 제공된다. 이렇게 생업을 영위하면서 거기서 얻은 자금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시작하다가 전문가의 경지에 다다르는 사람들은 한두 명이 아니다. 원스턴 처칠은 일요화가였다. 그림 그리는 것을 꽤나 좋아하였기에 내가 천국에 가면 최초의 100만 년은 그림을 그리며 지낼 작정이다라고까지 말하였다. 그는 심지어 피카소를 자기보다 더 아마추어라고 말한 적도 있다. 김종필 역시 일요화가였었고 르네상스 당시의 화가 르누아르의 소품 장미 이외의 많은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폴 사르트르는 전업화가와 일요화가의 차이를 예로 들어 전문성과 아마추어리즘을 명확히 구분했다. 예술을 취미로 좋아하는 애호가들로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경지가 예술의 세계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생각과는 달리 일요화가가 전업화가 이상의 경지에 오르는 경우를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본래 파리의 증권중개사였으며 일요화가였던 폴 고갱이 그예이다. 다니던 증권사가 파산하는 바람에 매일같이 그림을 그리게 되었지만 그의 그림은 친구 고흐의 그림들이 그랬듯이 팔리지 않았다. 아내와도 헤어지고 고흐와의 우정도 깨져버리자 그는 타히티에서 원시 그대로를 찬미하며 유럽의 물질주의를 경멸한다. 전직 증권중개사였기에 물질주의의 종말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그의 대표작 제목은 우리는 어디서 왔고 무엇이며 어디로 가는가이다. 앙리 루소 역시 가난한 하급 세관원 출신으로 본래 일요화가였다가 49세부터 비로소 전업화가가 되었다. 화가가 되기 위한 전문적인 교육은 전혀 받지 않았던 그는 단순한 색채와 뚜렷한 윤곽으로 밀림 속 온갖 식물들의 잎새 하나까지 다 묘사해내었고 20세기 미술사의 한 획을 긋는 선구자가 되었다.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는 일요화가였다가 전업화가가 된 사람들을 나는 행복한 사람들로 믿는다.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사실 사람들은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한다. 국어 사전을 보면 전문으로서가 아니라 즐겨서 하는 일, 좋아서 하는 일을 취미라고 정의한다. 좋아하는 취미가 직업이 되고 먹고 살 수 있게 된 사람들은 그래서 행복하다. 경제적 가치가 별로 없는 것을 좋아하지만 통달의 수준과 장인의 경지에 이를 정도의 오타쿠는 아니라면 섣불리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면 안 된다. 곧 춥고 배고픈 상태로 빠지게 되기 때문이다. 나는 주변에서 내가 보기에는 그 분야의 재능도 별로 없는데 어떤 것을 좋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계속 물고 늘어지는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다. 특히 그래픽 디자인이나 만화 등과 같이 창조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조차 성실과 끈기 하나만으로도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을 볼 때는 그 어리석음에 기가 질릴 지경이다. 물론 혼자서 살면서 무소유를 즐기겠다는 각오가 서 있다면 그렇게 해도 된다. 그러나 춥고 배고픈 것은 딱 질색이라면 그리고 좋아하는 일에서 천재적 재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라면 이 사회에서 대가를 주는 일을 찾아 하고 그 대가를 받아 좋아하는 것을 하는 세 번째 길을 택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돈부터 벌라는 말이다.